날이 추워지면 유독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일조량이 좀 적어지면서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심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계절성 우울증,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이름까지 붙었다고 하는데요. 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이 겨울철에 느끼는 우울감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이민희 심리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찬바람 불고 낮이 좀 짧아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네. 예,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는 계절에 그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우울을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비타민 D의 생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몸은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햇볕을 덜 받으면서 기분, 식욕, 수면 조절 이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런 체내 비타민 D가 줄어들면서 우울증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늦여름부터 겨울철까지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증상을 많이 호소하실지도 궁금한데 계절성 우울증 증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우울증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불면증이라든가 네. 이제 입맛이 떨어지는 식욕 저하가 많이 오는데요. 네. 이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과는 다르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과다수면이라든가 예, 식욕 저하가 아니라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처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부터 의욕이 없어지시면서 몸이 처지다가 기운이 빠지고 피로가 많아지고 음식이 좀 당긴다. 잠들기 전에 식욕이 좀 많아진다. 예, 수면 욕구가 크게 증가한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네. 예, 또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만사가 귀찮다. 짜증이 난다 하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전거 같은데요. 오, 네. 큰일 났네요. 예. 네. 읽으니까 좀 와닿는데, 전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연말 같은 경우에 성과를 좀 평가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울적한 기분을 만드는 또 원인과 요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우울증 같은데요. 요즘 캐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캐롤이 흘러나올 때 과연 기쁘기만 하냐. 네. 이 이제 한 해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이 이제 울적해지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연말연시 증후군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2011년에 정식 용어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네. 예, 한 해를 보내시면서 성과가 없었다라는 허무감, 또 뭔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 예,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공허감, 이런 감정에서 비롯되는 우울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이라든가 심리장애가 그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세우거나 또 이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연말에 성과를 비교하면서 난 너무 잘했다 하고 느끼는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외부의 어떤 평가라든가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존감이 많이 좌지우지되면서 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오래 하셨다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시는, 스스로 격려해 주시는 거.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만의 능력이라기보다 주변의 여건이 됐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주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혹시 오래 부진하셨다면은 개선 방향을 좀 생각하시고 빨리 털어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우울증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의식 네. 문제로 보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우울증 또는 심리적인 질환이 있으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이런 이제 인식이 많고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이걸 하겠다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 뭐 상담에 비용을 들이는 거는 좀 배부른 일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요. 환자 본인도 내가 뭐 환자인가? 뭐 내가 상담 같은 거 받아야 되나? 나는 괜찮어. 이게 제일 나쁜 태도인데 나는 괜찮고 네가 상담 받아야 돼. 네, 이런 이제 말씀들 주변에서 하시고 네. 네, 또 상담 받으면 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상담 오실 때 다른 입구로 들어오시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상담을 좀 피하시고 이제 특히 또 이런 이게 이력이 남는 게 아니야 하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에 보고되냐, 어디에 이거 기록 남냐 하는 네. 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되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도 지인한테 저를 추천받으신 뒤 예약을 하시는 데까지 5년이 걸린 거. 5년이나요? 네. 5년은 좀 길어 보이시지만 네. 뭐 1년, 2년 묵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참고 견디다가 병을 키우신 다음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네. 국민 대상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에서 8회차 상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은 비율을 국가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담을 받으시기가 좀 용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나도 혹시 계절성 우울증인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예, 보실까요? 네. 예. 그 계절성 우울증 자가 진단법인데요. 이제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 또 밤낮 없이 졸리고 식욕이 늘었고 체중이 증가했다. 또 평소보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졌다.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눈물이 난 적이 있다. 실수가 늘어서 자책하는 일이 많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슬픔을 자주 느낀다. 매번 같은 계절에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의 항목들에 이제 예스가 많으시다면 계절성 우울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지문이 다들 뭐 무기력하고 뭔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르네요. 가장 궁금한데 식욕은 왜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제 몸매의 비결인데요. 네. 그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이제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이제 비타민 D에 의해서 이제 많이 합성이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햇볕에 의해서 이제 생성되다 보니까 이 계절성 우울 자체가 일조량 부족 때문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절성 정서장애를 겪게 되면 이제 무력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이런 심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당분을 찾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오후 되면 당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맞아요. 예, 봉지 커피 네.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당분을 이제 찾게 되는데 이 당분이 이제 쉽게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활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당을 빠르게 이제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이 많은 밥이라든가 라면, 이제 빵 같은 거를 비롯해서 뭐 초콜릿, 젤리 같은 단 음식 네. 예, 이런 것들이 당기게 되는데요. 유념하실 점은 일단 살이 찝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당장은 반짝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예, 오히려 당이 늘어나면서 피로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보다는 생선류를 섭취하셔서 오메가3 지방산 취하시고 네. 또 저지방 코티지 치즈라든가 견과류, 닭고기 같은 걸 드시면 세로토닌 증가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너트라든가 표고버섯 등을 섭취하시면 불안과 짜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질의 음식들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 계절성 우울증을 우리가 좀 잘 극복하고 싶은데 어떤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그 심각한 수준 중증이시라면 네. 일정 시간 강한 광선에 노출시키는 광선요법이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고요. 네. 그런 중증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햇빛을 쏘이시는 거예요. 햇빛. 네.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오는 거니까요. 일조량 네. 쪽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좀 쬐어주시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야활동 늘리시거나 예, 규칙적인 운동하시면 도움됩니다. 예, 야외 활동이 어려우시면 실내 조명 밝게 하시고 네. 낮에 커튼 활짝 열어주시고 네. 그래서 밝은 환경 만드시는 게 좋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하시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숙면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 운동하셔서 신체 리듬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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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하루에 8당 정도 수분 섭취하시면은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울이 예방됩니다.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참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솔직하게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그 꾸준히 대화 시도하시면서 자기의 상태를 알려주심으로써 네.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긴 겨울의 이 시작점에 왔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겨울철 마음 건강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혹시 영츠하이머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치매와 유사한 디지털 치매를 일컫는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연락처나 생일 그리고 간단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인데요. 네. 디지털 기기에 과하게 의존하면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뭐든 적당한 게 좋죠. 네. 자,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